네, 이영호 앵커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. 이번 주 진행을 대신할 강성규입니다. 코로나19 소식입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.2까지 상승했습니다. 한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2월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 서병립 기자입니다. 일상회복 첫 주인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2,134명, 한 주 새 417명가량 늘었습니다. 최근 8주간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불완전 접종군입니다. 여전히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가 크고 전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감염 재생산 지수는 1.2, 지난 7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. 이는 주간 평균 확진자가 1.2배씩 늘어난다는 걸 뜻하는데 조만간 3,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. 3,000명에서 다시 한번 1.2배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이고요. 늘어난 3,600명에서 다시 또 1.2배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의미입니다.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한 주 새 급증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준중 환자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 인력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입니다.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위중해지면 바로 중증 병상이 아니라 준중증 병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게 되는 중환자 병상보다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. 방역 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접종 완료 이후 5개월가량이 지나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앞서 100만 명 이상 추가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사람에 비해 추가 접종자의 입원율은 93%, 중증률은 92%, 사망률은 81% 낮았습니다. 부스터를 맞게 되면 예방 효과가 높았던 시점 정도까지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접종의 횟수가 거듭이 되면 만들어지게 되는 항체의 양이나 그 질적인 측면이 더 좋아져요. 먹는 치료제는 40만 4천 명분을 확보할 계획인데 내년 2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. 기존 주사제도 치료에 함께 사용됩니다.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.